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6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각종 매체를 통해서 기후에 대한 얘기를 이번 주 내내 한 것 같아요. 어디서 불러주든 기후 얘기를 했고, 기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타이밍에서 왜 기후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총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반응들이 이제 뭐 기후, 나 그렇게, 뭐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지는 네가 얘기한 거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반응이 생각보다 그런 반응이 많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좀 오늘,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7시부터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이게 뭐 지구가 아프다는 그림을 제가 어디서 가져왔어요. 네. 시작하기 앞서서 카카오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뭐 저도 그냥 한 말씀 드리는 게 제가 그동안 뭐 많은 분들은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주가가 뭐 주식 뭐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늘 두 가지 종목만 얘기했다는 거 아시죠? 네. 두 가지 종목만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보고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얘기해서 쟤 진짜 지겹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강조했던 종목들 네이버와 카카오였고 그 종목의 중에서 이제 카카오가 정말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뭐 고점 대비 뭐 빠져서 뭐 블락들이 돌았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뭐 대세에는 지장 없는 것 같고요. 뭐 중간중간에 좀 뭐 차익실에 나와서 좀 조정을 받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네, 이 얘기 했다고 이 영상에서는 뭐 댓글이 정말 진짜 악플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5년 후에 이 영상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 3년 후에만 해도 예, 충분히 업사이드는 아직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여전히 저는 무형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 결국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무형자산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다. 그래서 네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라는 보고서를 쓴 것도 알겠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럼 무형자산은 뭘 해야 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했던 대답은 무형자산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무형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카카오 네이버가 계속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M&A를 하는데요. 그 M&A는 아무나 하나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나?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있다고 M&A 할 수 있으면 뭐 너무 좋죠.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살려면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무형자산은 밸류에이션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본 경험이 있고 성공 경험이 있어야지만 무형자산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계속 드렸다라는 거 한번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게 뭐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7만 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7만 5천 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런 이상한 댓글이 한 100개도 넘게 달렸더라고요. 무슨 뭐 MP 인베스트면 뭡니까 이거? 뭐 어디 뭐 지금 댓글이. 그리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야,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어쨌든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예.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거 보면 막 무슨 긴급 뭐 상한가 막 이런 거. 좀 이거 좀 제발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제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기사들 많았지만 제일 충격적인 기사는 작년에 새롭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 3분의 2가 손실을 봤다라는 얘기를 보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글쎄요, 뭐 제 채널을 보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 때문에 손실 보신 분도 있겠죠. 근데 아마도 이런데 가셔서 막 상한 가는데 막 따라가고 막 이런 거였지 않았을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뭐 투자 추천이나 이런 거는 거의 드리지 않잖아요. 제가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 드릴까 말까인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작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뭐 삼성전자를 작년에 9월 말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자산 사야 된다. 딱 뭐 한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자산이 아닌데도 자꾸 막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벌기가 어렵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얘기들을 많이 제가 드려도 여러분들이 컨빅션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돈 벌기 어려워요. 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또 시작에 앞서서 너무 기후 얘기는 언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이게 이제 자꾸 너무 샀다 팔았다 어쨌든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만약에 작년에 새롭게 투자하신 분들 중에 3분의 2가 그 손실을 보셨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제가 한번 그 마음을 뭐 감히 헤아릴 순 없지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게 2020년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는데도 나는 못 벌었는데 2021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은 조급한 마음보다는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연습을 규칙이나 아니면은 본인만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놓으시는 게 좀 필요해요. 좀 뭐, 아무튼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스닥의 ETF 중에서 이제 그 AUM이거든요. 나스닥 ETF 제일 유명한 이제 QQQ라는 ETF인데 여기 이제 돈이 작년 말부터 사실 좀 뭐 둔화됐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자금 유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가 둔화되다가 다시 이제 신고점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특징이고,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부터는 여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돈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이제 화요일에 3프로 TV에 나가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1시간짜리 영상이잖아요. 저는 이걸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3프로 TV 영상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사실 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공부 저런 공부 이런 리서치 저런 리서치 연구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거의 대부분 이 영상에 다 녹여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저 나름대로는 이게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이거는 진짜 좀 컨빅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톤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3프로 TV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거는 안 보시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포맥스 라이브를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은기환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은기환 매니저는 사실 저보다도 어린 친구고 뭐 되게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매니저라고 보기는 아직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제가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런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좀 성공한 매니저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친구 보면 그냥 되게 순수해요. 그냥 순수하고 한우물만 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이 물론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은기환 매니저가 참 뭐 대단하다긴 아니지만 이런 친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 이제 매니저를 하다 보면 시장을 따라가야 돼요. BM을 따라가야 돼요. BM 안 따라가면 뭐 레이싱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뭐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그냥 기우만 파는 거예요. 기우만. 그러니까 저는 좀 짠하기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래서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도 소개했고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 정말 보면은 이 내용에 보면 거의 뭐 그 투자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과학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들으시기에 따라서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내용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 주 내내 기후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 금리인데요. 10년물 금리가 어쨌든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계속해서 올랐고 우리는 그동안 금리 얘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1.6% 이하로 내려가면서 1.599%가 나왔고 사실 오늘 또 금리가 내려가는 건 또 왜 의미가 있냐면 소매 판매나 아니면은 제조업 지수나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작년 아시겠지만 작년 11월부터 기후와 관련된 주식들은 엄청 많이 올랐다가 여기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엄청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저희가 이제 빅스라고 해서 배터리, 인터넷, 그린 세미컨덕터인데 배터리와 그린이 어쨌든 기후와 관련된 얘기잖아요. 이 관련돼서 기회를 찾으셔야 되는 타이밍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뭐 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기후와 관련된 건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컨빅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 변동성이 너무 크고 밸류에이션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컨빅션이 없으면 어차피 올라갔다가 많이 빠져요. 근데 이 올라갔다 많이 빠지는 과정에서 내가 버티거나 아니면 뭐 팔았다가도 다시 살 수 있으려면 이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굉장히 컨빅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컨빅션 레이시오를 올리시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오늘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다음 주에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얼스데이라고 돼 있죠. 이때 이제 바이든 정부가 40개 국가들의 정상들을 화상으로 모아놓고 우리 이거 진짜 다시 기후에 대해서 한번 합의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보면은 한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이미 좀 탄소 배출권을 좀 더 빨리 줄이려는 그런 시도를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걸 내놓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본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걸 보니까 아마도 다음 주에는 각 국가별로 우리 탄소 좀 더 줄일게. 그래? 너도 그래? 그럼 나도 줄일게.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브라질, 중국,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기후회담을 할 거다. 이번 주말에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 케리가 아마 중국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싸운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기후 가지고는 싸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진행이 될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중국과 협력이 가능한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제 많은 분들이 ESG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ESG 투자하실 때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야, 이게 이렇게 심각하니까 ESG를 해야 되는구나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신 상황에서 ESG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뭐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근데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아우 등 좀 그만 밀어 아유 나 알았어 ESG 할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꼭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얼굴 화면 좀 삐해가지고, 자, 그냥 합니다. 글로벌 기후. 그러니까, 왜 얼굴이 좀 뿌하네요. 이게 좀 다시 녹음할 수도 없고, 그냥 합니다. 네. 조만간 이렇게 되다가, 좀 이따가 또 돌아오더라고요. 네. 지구의 기온이, 1960년부터, 약 40년 동안, 한 50년, 60년 동안이죠. 60년 동안 기후가,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걸 좀,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네. 네네네. 자, 기후, 다시 시작할게요. 지구의 온도가 1960년 산업혁명 이후로 1도씩 올라갔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이제 1도씩 올라간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서 1도씨가 더 올라가서 2도씨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죠. 제가 3프로TV 나가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게 80만 년 전부터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이게 과학자들이 남극에 있는 얼음을 쭉 깊이 파가지고 이렇게 꺼내 보니까 이게 여기서 80억 년부터 이게 온도가 이렇게 많이 쌓였구나. 얼음이 이렇게 많이 쌓여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CO2의 농도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구의 온도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됩니다. 되게 비슷한, 이게 80만 년부터 그랬는데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게 맞는데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얘기니까 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참 안타까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1979년 제가 이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태어난 해가 1979년입니다. 1979년에 북극의 얼음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2020년에는 북극의 얼음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북극곰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려볼게요. 이거는 은기원 매니저가 설명했던 그림인데 이게 설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구의 온도라는 거는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왔다가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 이 안에서 움직일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시간이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하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하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으악 여기에 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쪽이 있고 그러니까 흡수하는 쪽이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쪽이 막 이렇게 배출하다가 그래도 흡수하는 쪽에서 막 흡수하다 보니까 이걸 퉁쳐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쪽으로 확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컵이 있으면 이 컵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책상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지는 거야. 뚝 우악. 이게 이제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서 일로 나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는데 이쪽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이쪽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지구의 온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2도씨 있잖아요. 1도씨에서 2도씨까지 가게 되면 2도씨까지 가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다시는 지구가 그러니까
시원해질 가능성이 없어지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그 숫자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북극의 온도가 북극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북극이 없어지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북극이 없어지면서 북극곰이 힘들어집니다. 그건 오케이, 알겠습니다. 북극은 힘들죠. 근데 북극이 아까 흰색이잖아요. 흰색으로 덮어져가지고 있었던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보시면 79년에는 이렇게 흰색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흰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흰색이 갖는 성격은 여름에 반팔 옷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팔 옷을 입었을 때는 좀 시원한 이유가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이고, 지금은 북극이 있기 때문에 북극이 햇빛을 반사하면서 지구의 온도를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북극의 얼음이 거의 없어지면서 그 역할을 해주는 북극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북극의 온도는 이렇게 낮겠죠. 그리고 적도의 온도는 이렇게 높겠죠. 근데 이제 2도씨 올라갈 때 북극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겠죠. 근데 얘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얘가 올라가는 속도가 3배 빠릅니다. 그래서 얘가 요만큼 올라가면 얘는 이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얘와 얘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간격이 줄어들면 지구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과거에 온도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제트기류예요. 즉 말하자면 이게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서 바람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구가 온난화될 때 그걸 막아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를 선풍기라고 한다면 선풍기의 바람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좀 더 시원해지게 하는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티핑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바다의 온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다의 온도가 2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높아지면 물은 이산화탄소,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흡수하는 역할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콜라 그림을 여기다 가져왔냐면, 이 뜨거운 콜라 마셔보신 적 있나요? 뜨거운 콜라는 맛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만약에 2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다가 지금은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배출하면 이 바다가 다 그래 일로 가져와 내가 먹어줄게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가는데, 2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다가 이 이산화탄소를 나 또 더워가지고 가져가 그러면서 뱉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도씨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말고 상관없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거나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이게 아까 제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사실은 되게 좀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영구 동토층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야 그거는 처음 들어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건 그린랜드 그림인데, 이게 사실 이제 그 빨간색이 이제 이 얼음이 많이 녹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영구 동토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무섭죠? 이게 얼음인데 여기 이제 시조새 같은 이 새가 그냥 그대로 얼어가지고 그냥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여기 있으면 이만큼의 그 두께로 2년 이상 녹지 않은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영구 동토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오래된 얼음으로 되어 있는 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런 것처럼 진짜 많은 뭔가가 그냥 거기 그냥 와 그러면서 거기 다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은 바이러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CO2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O2의 농도, 여기 그 영구 동토층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CO2의 농도가 1672기가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O2도 있고 메탄가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그 가스가 이
얼음에 이렇게다가 쑥 얼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2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이 영구 동토층도 점점 녹게 되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CO2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1672라는 숫자는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지금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 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서운 이런 게 녹고 있다. 근데 이게 녹고 있다라는 게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호수가 되는 거예요. 영구 동토층이 녹아버리면서 이게 호수가 되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와, 이게 뭐 녹아서 이렇게 뭐 예뻐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영구 동토층이 녹은 거예요. 녹은 거래요. 이게 녹고 있어요, 이미 지금. 근데 2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672기가톤이라는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체크해 봅시다. 유엔에서 2019년 말에 했던 보고서의 내용들 중에서 4개의 숫자를 강조했는데 그 4개의 숫자를 체크하면서 현재의 기후위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마이너스 1.5도. 그러니까 1.5도죠. 1.5도. 마이너스 1.5도가 아니고, 뭐냐면은 2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1.5도에서 막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엔입니다. 유엔의 정책. 1.5도씨에서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2030년까지 줄여야 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25기가톤입니다. 근데 세 번째 숫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56기가톤이 나올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줄여야 돼요. 절반 정도를. 그럼 절반 정도 줄이려면 2030년까지 얼마 줄여야 되냐면 7.6%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 양이에요.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설명드려야 되고, 그리고 25기가톤이랑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한번 비교를 먼저 해보시죠. 25기가톤을 줄인다라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절반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의 패턴이나 이런 걸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영구 동토층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CO2의 양은 1672기가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구 동토층이 만약에 녹는다, 다 녹아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뭐 재생에너지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양이 25기가톤이라고 했는데 2도씨 올라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요게 나온다고 하니까 1672가 나오면 이거 25 줄이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1672라는 게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저장돼 있어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25기가톤이라는 걸 줄이는 건 또 얼마나 어려운 건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7.6%씩 매년 줄여야 된다라고 유엔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 거는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작년에 코로나 위기라는 그런 것을 전 세계가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한 건데, 사람들한테 야 니네 저기 어디 밖에 나가지 마, 그리고 회사 가지도 마, 재택해, 차 타지 마, 돌아다니지 마, 제발. 그리고 쓰지도 말고 좀, 가만히 좀 집에 좀 있어. 밥 먹지도 말고 외식도 하지 마. 그리고 저기 저기 해외여행? 아유, 가지 마. 비행기 타지 마. 공장 꺼. 이렇게 한 거죠, 1년 동안. 물론 이제 중간에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랬을 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되면 이 7.6%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1%를 줄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11%면 많이 줄였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1% 때문에 7.6%가 오히려 더 커 보이지 않나요? 야, 이게 코로나처럼 했는데도 11%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는 또 다시 5% 늘어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다.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거 기후 가지고 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냐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이 영상을 뭐 3프로TV에서도 말씀드렸고, 뭐 어제 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런 얘기 있었지, 맞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X축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Y축은 뭐냐면, 그래, 기후는 이게 심각하고 이건 인간이 잘못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에요. 근데 기후 변화에 대한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일수록 그건 인간 때문이고 지금 빨리 바꿔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반면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 인간 때문입니까? 어떻게 되겠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짜라고 받아들이신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화성으로 떠나잖아요. 뭐 앨런 머스크도 화성으로 떠난다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아직도 사람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 네,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 즉 연준, ECB, 그리고 각국의 정부, 다음 주에 바이든 정부가 40개 국가를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고, 지금 영구 동토층은 어떻게 됐고, 이렇게 되면은 더하기 빼기 해보면 이건 답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2도씨까지 갈 것 같은데, 2도씨까지 가면 우리 인류는 다시는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없고, 완전히 찜통의 더위로 들어가면서 정말 심각해질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바이든이 시진핑한테 얘기를 전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긴 하지만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싸우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더 협력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안 그러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팩트를 아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아실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속 좀 더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초에 이제 존 캐리,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존 캐리 그분이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경고를 하신 거죠. 자, 이제 기후 위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석탄 발전을 5배 빨리 줄여야 됩니다. 지금 줄이는 속도보다 5배나 빨리 줄여야 돼요. 석탄 발전 빨리 줄여야 돼요. 두 번째, 재생에너지는 6배 빨리 키워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빨리 키워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 전환하는 거, 22배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와 관련된 얘기를, 그리고 수소와 관련된 얘기, 그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관련된 얘기, ESS에 대한 얘기, 배터리에 대한 얘기, 전기차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그냥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걸 모르신 분들이라면, 또 뭘 저렇게까지 하냐, 또 힘들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얘기했던 얘기를 들으신다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양책은, 이것과 관련된 부양책은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과 관련된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론적 토대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글로벌 그린 뉴딜인데 이게 녹색이어가지고 지금 까만색으로 나오네요.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얘기는 뭐냐면 좌초자산이란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렸냐면, 손오공이 막 진짜 초사연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막 이렇게 막
훈련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무거운 거를 들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걸 뭐라고 하냐면 좌초자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뭐 오일을 캐는, 그리고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그 공장,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이런 상황이면 탄소를 다 줄여야 하기 때문에 좌초자산이라는 거죠. 이게 없어져야 할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 없어져야 할 자산을 들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런 무게를 들고 있는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폭스바겐이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폭스바겐이 오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거 포기하고 전기차로 빨리 갈게 하고 올랐어요. 그런데 이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공장 어떻게 합니까? 혹자는 이 공장에서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은 PER로 설명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구간에서 이 내연기관을 만드는 이 공장은 죄송하지만 좌초되는 자산이에요. 그 자산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 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거를 알고 있다면 밸류에이션을 앞으로도 계속 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속 가능한 회사, 그리고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는 회사,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에 대해서 가치를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단적으로 예를 보면 이런 그 중후장대한 이런 그 에셋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지나서 뭔가 자금 조달도 받고 어떻게든 이게 좌초되는 것을 막으면서 그리고 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진짜 급하게 바꾸셔야 돼요. 급하게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SK그룹이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SK그룹 내에 가서 그런 얘기도 하고 오고 그랬는데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좌초자산이라는 무서운 얘기. 그래서 어제 이제 나온 뉴스에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잠재적으로 내가 구멍 파봤는데 원유, 석탄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이만큼 있는 것 같아. 파란색만큼. 이거 좌초자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인드 에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좌초자산. 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이 그림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 그림에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책은 훨씬 더 셀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엄청 세게 나올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좌초자산이 없는 자산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좌초자산이 없는 자산, 좌초자산이 없는 회사. 떠오르시는 회사가 딱 하나 있을 텐데요. 그 회사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구가 아프다라는 얘기도 드렸고, 이걸 통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잘 정리하시고 주말 동안에 또 하윤이의 경제공부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